북파이너를 꾸준하게 이렇게 구독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그 오해가 하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북파이너에서 권하는 책들은 뭔가 좀 희귀하고 잘 안 알려진 책들만을 고르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이 책을 저희가 또 잡았잖아요. Girl on the Train. Girl on the Train. 네. 이 책 서스펜스 소설입니다. 네, 뭐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책이죠. 폴라 호킨스의 책이고요. 띠지만 보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6초마다 팔리는 책이래요. 6초마다 팔리는 책이니까 아마 이 손에 잡히지 영상이 한 8, 9분 될 테니까 거의 100여 권의 책이 또 이 영상을 보는 중에도 팔려 나가겠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고 보고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저희가 또 잡아봐야죠. 스타들의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쏟아지는 열광과 찬사와 뭐 어마어마하다네요. 네, 스티븐 킹과 리즈 위더스푼과 그리고 제니퍼 애니스톤까지도 뭐 참 재밌다 뭐 이런 얘기겠죠. 어떤 책인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는 요 정도 됐고요. 두께를 보면 이 소설 작품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속도감이 대단하다. 예, 추천사가 아주 쏟아집니다. 아주 이 책 가득 채워야 될 것 같아요. 북폴리오 대박 났죠? 예. 자, 책 날개를 보면 책 날개에서도 역시 추천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추천사가 아주 끝도 없어요. 굉장히 많으니까요. 자, 이 책을 잡아볼 텐데 일단 표지를 좀 보죠. 표지를 보면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기차에서 보이는 배경입니다. 이게 바로 이 표지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옆에 이제 제목 같은 경우도 이 달리는 기차를 표현하는 것으로 저처럼 보여요. 네, 저만 그렇게 보는 거 아니죠. 예, 이렇게 과연 이 배경, 그러니까 기차 안에는 누가 있을까? 네, 뭐 이런 네, 찌라시도 있네요. 네,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기차에 저희가 함께 또 오르면서 이 소설 작품 함께 들여다 봐야죠. 이 소설은요, 1인칭 소설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그 주인공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주인공이라는 표현 좀 그렇죠. 레이첼이라는 인물, 메건이라는 인물, 애나라는 이 세 명의 여자가 이 세 사람의 시점이 이 작품 속에서 교차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쭉 전개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한 사람의 시야로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면 아무래도 좀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 사각을 다른 인물의 시선이 풀어주는 방식으로 이 서스펜스 사건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뭐 한편의 영화 작품 같죠? 예, 뭔가 암전 속에서 두둥 프롤로그 두둥 뭐 이런 효과음이 나올 것 같아요. 레이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013년 7월 5일 금요일 아침 기찻길 옆에 옷 뭉치 하나가 버려져 있다. 이렇게 소설이 시작됩니다. 레이첼이라는 인물이 좀 이 작품 전체에 좀 주요하게 이야기를 끌고 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레이첼이라는 인물은 뭐 결혼을 했었는데 이혼을 합니다. 이 전 남편이 바로 톰인데 이 이혼을 한 후에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물로 그려져요. 근데 레이첼이 일을 하잖아요. 근데 매일 출퇴근을 기차로 합니다. 근데 기차를 타고 철컹철컹 가는데 이 레이첼이 탄 기차는 전 남편의 집, 그러니까 이 톰의 마을을 지난다고 합니다. 그럼 뭐 톰의 집을 보고 톰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그 마을을 지날 때마다 톰의 집과 또 다른 또 이웃의 집을 관찰한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그런 문장이 그대로 또 나와 있어요. 네, 여기 보면 나는 하루에 2번 아주 잠깐 그들의 삶을 엿본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주르주륵 마음이 편해진다. 어잉? 자, 레이첼이 관찰하는 이 부부가 이 스콧 부부인데 스콧과 메건 이 부부예요. 그런데 레이첼이 봤을 땐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정말 완벽해 보입니다. 완벽한 커플 같아 보여요. 그런데요, 이게 서스펜스 소설이죠.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메건, 이 메건이라는 이 이제 부인이죠. 실종됩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벌어지고 작품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쭉 전개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후에는 1인칭 시점이 보다 좀 굉장히 빠르게 교차되면서 읽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레이첼, 메건, 애나의 시점이 계속해서 교차된다는 거죠. 구성은 뭐 아이고 벌레가 앉았네요. 뭐 평범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요. 속도감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있죠. 자, 또 이 문장을 또 하나 보여드려야겠어요. 맥건은 왜 어떻게 실종이 됐는지, 실종된 후에는 또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도 궁금하시죠? 맥건은 잊혀가고 있다. 실종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죠. 사건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첼은요, 이 맥건을 계속해서 매일 관찰하면서 맥건이 사실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완벽한 커플 같아 보였지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이 레이첼도 약간 오지랖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커플이 약간 시기가 났던 게 아닌가 싶어요. 남편이 스콧한테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레이첼이 지금 현재 상태가 좀 엉망진창이잖아요. 알코올 중독에다가 뭐 직업도 딱히 없고 뭐 직업을 잃나 봐요. 레이첼의 말에는 좀 신빙성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사건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기가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또 이 문장을 한번 보죠. 자, 어디더라? 네, 이쪽 이 페이지에서 전화를 끊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든다. 스콧을 모르는 사람이 맥건과 함께 있는 그를 보지 못한 사람이 그의 얘기를 들었다면 얼마나 거짓말처럼 들릴까? 네, 이제 레이첼은 살인 사건을 파헤치는 것은 물론이고 알코올 중독 그리고 뭐 전 남편인 톰에게 집착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멈춰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톰과의 결혼 생활에서도 그랬듯이 레이첼은 자신의 행동을 멈추고 싶지만 이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또 그러한 또 심리 묘사가 문장으로 또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한 상황,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여기서 멈춰야 한다. 하지만 오늘은 안 된다. 오늘은 그럴 수가 없다. 오늘은 너무 힘들다. 이런 문장에서 그대로 레이첼의 심리가 드러나죠. 자, 이렇게 이 작품은 맥건의 살인 사건과 지난 결혼 생활에 집착하는 레이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결혼이란 생활의 불안정성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첼은 처음에는 기차에 올라서 창밖 풍경을 보는 것에 굉장히 안정감을 느껴요. 아까 문장 보셨죠? 그런데 레이첼이 진정 원했던 안정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또 문장에서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제가 쭉 거의 후반부예요. 거의 막판이죠. 뭐 스포일러 이거 아니야? 네, 뭐 적절히 또 저희가 또 그런 것들을 또 피해서 말씀드려야죠. 뭐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의자가 배달됐을 때 내가 얼마나 들떠 있었는지 기억난다. 이런 문장 있죠. 집인 것 같아요. 기차가 아니라는 거죠. 이 작품 서스펜스 소설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뭐 그 정도 선 내에서 작품을 좀 훑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뭐 과연 레이첼은 톰과 어떤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꼴이 됐지? 뭐 맥건이라는 인물은 실종됐는데 어디로 사라졌고 그녀를 죽인 사람은 또 누구지? 레이첼은 다시 기차에 오를지 안정된 2층 집에 들어갈지 뭐 등등의 그런 질문 품으실 텐데 답은 이 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답 찾아가는 재미 있겠죠. 분량은 뭐 어마어마하죠. 거의 500페이지에 가까운 450여 페이지인데 속도감 있게 읽힌다고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두려움 없이 책장 펼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폴 하우킨스의 걸 온 더 트레인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읽힐까요? 안정이라는 키워드와 결혼이라는 이 두 가지의 키워드 테마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뭐 역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스펜스 소설이었습니다. 이상 손에 잡히지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유명한 작품 걸 온 더 트레인 잡아봤습니다.